네 번째 세션의 세 번째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법제 연구지원 사업의 성과와 전망에 대해서 유지성 통일법제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통일법제 연구팀의 류지성입니다. 저희 통일법제 연구지원 사업 2020년도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는 이제 연구 보고서하고 네트워크 사업이랑 발간 사업에서 크게 세 개 트랙으로 나눠서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먼저 이제 총괄표를 보시면은요, 저희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연구 보고서하고 관련해서는 수시 과제, 그 다음에 이슈 페이퍼 이렇게 두 가지 트랙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수시 과제에 관련해서는 남북 현안 법제 연구라고 해서 남북 관계에 관한 현안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을 한 가지를 했고요. 두 가지는 북한 법제 연구입니다. 이 북한 법제 연구는 중점 과제 형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하나는 북한 법제에 대한 기초적인 그 이론 분석을 하는 기초 연구하고, 또 하나는 추후에 어떤 이 북한 법이 개정 또는 제정됨으로 인해서 어떤 영향이 발생할 것인가, 또 어떻게 재개정이 됐는가에 좀 착안을 해서 나눠본 북한 입법 동향 분석 시리즈, 이렇게 두 가지 트랙으로 나눴고요. 이슈 페이퍼는 잘 아시겠지만 그 수시 과제로 하기에는 조금 볼륨이 작거나 수시로 하기에는 절차상 또 기간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즉시 대응하기에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것들을 이슈 페이퍼로 9개로 나누어서 담았고요. 다음으로 국내 네트워크 사업입니다. 통일법 포럼은 저희가 연 4회 각 분기별로 1회씩 해서 16회부터 19회까지 4차례에 걸쳐서 개최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학술대회 관련해서는 2번의 국내 학술대회와 1번의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고요. 그다음에 자문회의하고 정책실무협의회인데요. 자문회의 같은 경우에는 주로 과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전문가 집단, 주로 이제 변호사나 아니면 교수님들, 연구자들 중심으로 진행을 했고, 정책실무협의회는 정부 중앙부처를 중심으로 해서 공공기관이라든지 기관 베이스로 해서 국정 과제에 어떻게 하면 더 기여도를 높이는 연구 사업을 할 수 있을까를 발굴하기 위한 성격으로 7번 진행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MOU 체결은 여러 군데 이야기가 지금 진행 중인 것이 있습니다만 연말에 임박해서 독일의 정치재단인 한스 자이델 재단 한국사무소하고 10월에 체결을 했고, 같은 달 26일에 평화법제 포럼하고 MOU 체결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발간 사업인데요. 이 연구 보고서하고 좀 맥이 통하는 것이기는 합니다만, 연구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적인 이슈를 도출을 해서 연구를 직접 수행을 해서 어떤 결론을 담았다는 성격이고, 발간 사업은 그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기여를 할 만한 것들을 좀 발굴을 해서 제공하자라는 취지에서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번역서고, 하나는 북한 법령 용어 사전 개정판을 작년부터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만 올해 발간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예, 통일법제 연구지원사업 총괄표를 조금 도식화한 내용이고요. 연구 보고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연구 사업의 좀 핵심적인 방향이 하나가 북한 법제 연구고, 하나가 남북 평화 체제 형성에 기여하는 그런 연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시 과제의 방향이, 그 내용과 컨텐츠를 보면 주로 북한 법제 연구 그 자체에 좀 많이 할애가 돼 있어서 남북 평화협력 체제 이런 것들을 구성하기 위해서 연구가 좀 무게 있는 것이 하나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예산이 한정돼 있었기 때문에 연구개발 적립금을 8천만 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해서 6번에 걸쳐서 학계에 계시는 주로 공법을 전공하시는 교수님들을 모시고 6번의 통일법 포럼 물 운영을 하였고, 8천 중에 5천만 원을 떼서 유럽 헌법학회에 남북 평화공정과 협력체제 형성에 관한 중장기 법제 연구라는 제목으로 연구 보고서를 집필을 하도록 해서 최종 심의까지 끝나고 지금 발간을 준비 중인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하고 관련해서는 주로 이제 남북 간의 평화 공존과 협력 체제를 형성하기 위해서 발생되는 입법 수요를 판단을 하자라는 취지였고, 비교법으로는 통일 전 동서독 계류 협력 사례, 그 다음에 EU의 각 구성국이 협력 체계를 형성해 나가는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법제 수요들 같은 것들을 분석을 하면서 이슈를 도출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간 관계상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시과제 이제 남북 현안법제 연구인데요. DMZ 국제평화지대화 기반 형성, 이건 이제 제가 직접 연구를 했는데 정책 부분하고 국제법, 국내법, 그 다음에 국내법 정비 방향, 이렇게 해서 4가지 파트로 각 장을 나눠가지고 저 외에도 북한학을 전공하신 박사님 한 분하고 변호사님하고 국제법 전공자하고 이렇게 4명이서 협업을 해서 연구를 수행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북한법 제정법 연구는 북한법제 기초연구 4가지 중에서 저희가 이제 입법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북한의 법제정법은 중국의 입법법에 영향을 받아서 제정되었다. 그리고 이것이 북한의 법치주의의 서막을 여는 그런 의미가 있는 법이기 때문에 우리 연구원에서 반드시 분석을 시작해야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법제정법 연구가 있었고요. 다음으로 북한의 정보통신법제 연구, 국토건설법제 연구, 교통법제 연구 이렇게 하는데, 교통법제 연구 같은 경우에는 육상, 해상, 철도, 항공 이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연구였습니다. 이렇게 4가지 연구는 올해만 한 것이 아니라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별로 우리가 교류 협력을 하고 통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분석이 필요하겠다라고 판단했던 법제들을 전반적으로 계속 담아서 연구를 했고, 작년에 3개를 하고 올해 4개를 했고, 내년에도 큰 이변이 없는 한 연속해서 기초연구는 수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북한 입법 동향 분석인데요. 여기는 북한의 대외무역법제 분석과 전망이라고 해서 시스크 영향과 관련해서라는 제목으로 저희 원내의 장원규 박사님이 수행을 해주셨고, 다음으로 북한 투자법제, 그 다음에 회계법제, 조세재정법제 해서 전부 분석과 전망을 담은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북한 입법 동향 분석 시리즈 4개를 수시과제로 완성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슈 페이퍼인데요. 이슈 페이퍼는 이제 남북 경협 법제하고 포괄적 협력 법제, 그 다음에 대북 제재 이렇게 3파트로 나눠서 수행을 했습니다. 먼저 경협하고 관련해서는 북한의 개성공업지구와 라선경제무역지대 노동법제 비교하는 연구, 다음으로 남북 특수관계 하에서 경제공동체 구현을 위한 법제 정비 방향 연구, 다음으로 북한에 대한 확산금융통제, 다음으로 경제공동체법에 대한 북한의 이해와 평가라는 제목으로 이슈 페이퍼를 수행을 했는데요. 아마 이제 2호하고 8호 부분에 대해서 좀 뭐가 다른지 의문을 좀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경제공동체라는 부분은 우리 정부의 정책 기조상 굉장히 빠질 수가 없는 제목인 것 같아서 2군데 다 포함이 되게 됐는데, 2호 같은 경우에는 우리 남북 경협의 내용, 그동안의 성과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하고 정경분리 원칙이 적용되는 관계인지 아닌지의 여부, 그 다음에 경협에 관한 리스크를 저감할 수 있는 대책을 중심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8호 같은 경우에는 북한법 안에서 경제공동체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어떻게 반영이 되어 있는지 하는 부분들을 중심적으로 연구를 한 것이고요. 대북 제재 관련해서는 유엔하고 EU를 중심으로 나타난 대북 제재의 경향을 하나를 한보현 변호사님이 분석을 했고, 법무법인 태평양의 김세진 변호사님은 이제 미국 변호사시기 때문에 미국의 최신 대북 제재 법규를 총망라해서 연구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 2가지 과제 정도는 저희가 기본 과제로 해도 될 만큼의 방대한 분량이기는 했지만, 어쨌든 이슈 페이퍼로 일단 좀 간단하게 나마 좀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필요성이 있었고요. 이것은 기재부도 그렇고 통일부도 그렇고 저희가 연초에 정책실무협의회를 했을 때 정부의 요청에 따라서 저희가 발굴하게 된 과제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점만 좀 간추려서 정부에 제안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구성이 된 것이고요. 일본의 북한 인권 관련 법제 동향, 이 부분은 이제 일본의 대북 제재가 북한 인권법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목이 이렇게 나온 것이기는 한데요. 이 법을 근거로 해서 북한 선박이 이제 일본 해에 입항 금지되는 부분, 그 다음에 무역이랑 송금이 규제되는 부분들이 전부 다 이 법의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본의 납북자 문제를 정치적으로 좀 이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법제를 중심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는 측면에서 북한 인권을 조금 내세워서 이슈페이퍼 6호를 했습니다. 예, 다음으로 남북 포괄적 협력인데요. 하나는 이제 북한의 SDG 관련해서 보건복지 분야에 북한 인권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계속 지적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을 해서 보건복지제도에 대한 좀 손질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동향을 분석을 한 것이고, 9호 같은 경우에는 국제법상 주권 면제 이론에 대한 북한에 대한 주권 면제 인정 여부 검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작년에 국군포로 사건 관련해서 국군포로가 이제 김정일, 김정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했던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를 좀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재판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좀 치밀하게 검토해 봐야 될 문제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법원 내부의 판사님들을 중심으로 처음에 섭외를 많이 했었습니다만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판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좀 부담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 문제를 그래도 좀 오랫동안 연구했던 국제법 박사님을 한 분 모셔서 이슈페이퍼 9호가 발간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국내외 네트워크인데요. 통일법 포럼은 저희 사업에서 가장 메인으로 끌고 가는 플래그십 포럼입니다. 그래서 각계각층의 가장 전문가들을 모셔서 통일법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한테 좀 같이 연구를 할 수 있는 판을 깔아드리면서 우리의 연구 성과도 좀 저변을 확대를 하고 인식을 공유하고 우리 네트워크도 좀 만들어가는 그런 차원에서 2016년에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연사회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4월에는 이제 남북관계 전망과 법제 연구 방향이라고 했는데 김현철 전 통일부 장관님을 모셔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1년에 갑자기 뜬금없이 왜 남북관계 전망이냐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저 때는 이제 바이든 정부가 새로 출범했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의 대북 기조가 뭔지를 우리가 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지적에 따라서 김현철 장관님을 모셨고요. 17회 포럼은 6월에 한부연 변호사님 모시고 대북 경제 제재에 대해서 미국과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좀 살펴봤습니다. 18회가 할 때 통일법 포럼이 이루어질 때까지 특별한 남북 관계의 이슈가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문제였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법률가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라는 취지에서 현재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재판관으로 계신 이장희 명예교수님을 모시고 포럼을 했고요. 19회 포럼은 저희가 성과 발표회의 형식을 실질은 성과 발표회였습니다. 저희 수시과제 한 것 중에서 좀 대표성이 있고 같이 공유를 해볼 만한 것들로서 저희가 선별을 한 게 북한의 정보통신법제 연구였습니다. 여기서 현두륜 변호사님도 한 20여 년간 이 분야 연구를 하셔서 정보통신법제의 재개정사부터 해서 남북 교류 협력을 하는 데 있어서 정보통신법제 우리는 어떻게 맞춰 나가야 되고 북한은 어떻게 변해갈 것인지 좀 전망을 해보는 그런 자리를 마련을 했고요. 다음으로 국내 학술대회 2개입니다. 하나는 저희 MOU 체결기관인 순천대학교 범민법학연구소하고 9월에 남북평화공존을 위한 대비법제로서 국가 차원의 대비 또 지방 차원의 대비 두 가지 트랙으로 나누어 가지고 진행을 했고요. 여기는 이제
우리 그 공법학회나 헌법학회의 원로인 교수님들이 좀 많이 오셔가지고, 그동안 통일법제에 관해서 전문가들 간에 논의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코멘트를 좀 많이 받았습니다. 예, 사진이 띄워져 있을 텐데요. 예, 보시면, 예, 다 아실 것 만한 분들이 많이 와주셨습니다. 다음으로 평화법제 포럼인데요. 평화법제 포럼은 원래 그 법무법인 화우에서 재단법인 화우라는 걸 만들어서 공익사업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통일법제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 이사장으로 전 이홍훈 대법관님이 창설을 하셨는데, 원래 돌아가시게 되는 바람에 이제 최철영 교수님께서 대표를 맡으셔가지고, 평화법제 포럼이 다시 이제,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평화법제 포럼이 저희가 중요하게 바라봤던 것은 MOU 체결을 10월 26일에 하고, 11월 5일에 이제 공동 학술 대회를 열었는데요. 평화법제 포럼은 그 통일법제에서 가장 오랫동안 연구를 해왔던 것이 오히려 학계보다는 법조계였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단체, 기본적으로 변호사들의 모임이고요. 그 외에도 경문협이라든지, 남북 관계에 대해서 관심과 전문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NGO들이 많이 참여되어 있고, 그 멤버가 10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평화 당사자 법제의 현안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11월 5일에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가장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였던 게 종전선언의 여부였는데요. 종전선언의 의미와 방향부터 해서 남북 특수관계, 그 다음에 남북 합의서, 또 재난협력에 관한 내용들로 구성을 해서 학술대회 개최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남북 기본합의서 체결 30주년이 12월 13일입니다. 13일이 월요일이었기 때문에 일정을 조율하다가 12월 3일로 정해서 저희가 기본합의서 체결 3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통일부하고 법제처에서 후원을 받았고요. 정세현 전 장관님께서 그 남북기본합의서 재평가라는 제목으로 기조발제를 해주셨고, 이장희 교수님이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 기조 강연을 해주시고, 우리하고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독일에서 온라인으로 참석을 해주셔서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좀 의견을 받고 저희도 토론에 참가하였습니다. 예, 그 다음에 과제개발회의나 정책실무협의회는 자잘한 게 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 이제 회의를 하기 전에 그 참석자들에게 과제 제안서를 전부 돌려서 수치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연구나 사업에 채택된 부분도 있고 차년도로 넘기자라고 결론을 냈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해서 1차, 2차, 3차, 4차를 했고, 정책실무협의회는 1차부터 7차까지 해서 법무부 법제처, 기재부, 통일부, 한스자이델재단, 캠코, 그 다음에 평화법제 포럼 이렇게 모아서 각각 실무협의회를 진행을 했고요. 끝으로 MOU 체결인데 방금 말씀드렸던 한스자이델재단 한국사무소가 저희가 MOU 체결을 했습니다. 한스자이델재단 같은 경우에는 환경 분야를 중심으로 북한과 어떤 교류 협력 사업 같은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북한은 좀 특수성이 있어서 단연간 교류했던 개인이나 단체, 기관이 아니면 교류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이델 재단하고 저희가 협력을 하는 것은 자이델 재단과 공동으로 또는 자이델 재단을 통해서 북한과의 온라인 교류라든지 직간접적인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연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자이델 재단하고 MOU 체결을 했고, 내년에도 자이델 재단의 연구 사업과 저희의 연구 사업을 좀 매칭을 시켜서 같이 진행을 할 예정에 있고, 평화법제 포럼은 이제 학술대회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사업이 있었는데 번역서를 두 가지를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가 이제 아시아의 평화와 핵이고 하나가 유엔 제재에 관한 국제법적 분석이고 또 하나는 북한 법령 용어 사전. 이건 2017년에 저희가 한번 했습니다만 추후에 이제 3, 4년이 지난 시점에서 좀 개정판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라고 했고, 이게 외부에서도 관심이 많고, 외국에서도 이 사전을 좀 보내주면 안 되겠느냐라는 그런 요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통일법제연구지원사업과 관련해서도 두 분의 토론자를 모셨습니다. 먼저 법무법인 태평양의 이찬호 변호사님께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태평양의 이찬호 변호사입니다. 오늘 한국법제연구원 올해 성과 보고에 초대를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유희성 박사님께서 발표를 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한국법제연구원의 이 북한법도 통일법을 하시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고, 그렇게 뭐 예산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금년도에 상당히 많은 일을 하셨다는 말씀과 그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2019년 이후로 또 남북관계가 상당히 안 좋아지면서, 우리 정책 당국도 그렇지만, 또 이 통일법, 또 남북법을 연구하는 이런 연구계도 상당히 지금 침체되어 있는 것들이 사실인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래도 금년 아주 다양한 사업들을 많이 펼치시면서 이 북한법, 통일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고민을 얘기하고 또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하는 일종의 뭐 허브로서의 역할, 이런 것들을 한국법제원에서 했다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이런 기능들이 계속 아마 확장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거기 오시는 분들의 반응이 좋고 해서, 그래서 법제연구원이 사실은 설립 이후에 다소 조금 조용하게 이 통일법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하셨는데, 작년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상당히 밖으로 드러나는 그런 활동,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고, 또 이 통일법 연구계에 대한 어떤 촉매제로서의 역할, 이런 것들을 많이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이쪽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제 코로나 상황도 있고 해서요. 사실은 지금 북한 문제를 연구하는 여러 연구기관들이 있습니다만, 이제 대부분 북한 정세, 또 남북관계, 또 남북관 한반도 정세에 대한 그런 연구들을 많이 하는 기관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런 통일 문제를 연구하는 연구기관 중에서는 사실은 법률 문제를 하고 있는 연구자들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한국법제연구원은 또 공공연구기관으로서 또 우리 통일법제팀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발표해 주신 유희성 박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들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주로 보면은 이제 연구 보고서와 같은 발간 사업들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포럼이라든지 학술회의,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연구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제가 주목하는 거는 이슈 페이퍼 부분인데요. 사실은 이 남북관계 또 통일법에 대한 이런 보고서들은 상당히 좀 어렵죠. 사실은 일반 공무원분들이 보시기도 어렵고 국민들이 이해하기도 어려운데, 이슈 페이퍼 같은 경우에는 남북관계에 있어서 당장 현안이 되거나 아니면은 곧 이제 우리 정책 당국이나 국민들이 준비를 해야 될 그런 이슈들을 잘 발굴을 해서 그거를 좀 신속하고도 또 좀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형식으로 페이퍼들이 만들어져서 주로 이제 우리 관계부처에서 많이 열람을 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런 이슈 페이퍼 형태로 조금 현장감 있는 이런 이슈들을 좀 많이 발굴해서 그것에 대해서 이 법률적인 그런 연구 결과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준다면은 아마 우리 정책 강국에서도 상당히 좋은 평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 통일법 포럼인데요. 사실은 이렇게 공공 연구기관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포럼은 거의 없습니다. 특히 이 통일법과 관련해서 운영하는 포럼은 거의 없는데 이게 지금 제 기억에도 한 몇 년 된 것 같거든요. 올해도 한 4차례 실시가 됐는데 여기 이제 전직 뭐 통일부 장관님들도 오시고 뭐 해서 또 여기 오시는 분들이 사실은 이 통일법 학계 또 북한법 학계에서 상당히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여기 오셔가지고 서로 네트워킹을 하고 또 우리 법제연구원하고 여러 가지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 통일법 포럼이 점점 좀 풍성해지고 또 좀 명성이 좀 많이 알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법제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이 통일법 포럼을 좀 계속적으로 활발하게 운영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MOU 체결과 관련해서 한스 자이델 재단 한국서의 사무소하고 MOU를 체결하셨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제 기억에는 작년인가 한스 자이델 재단의 한국 사무소장님이 오셔가지고 통일법 포럼에서 발표를 하신 기억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 유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한스 자이델 재단은 북한하고도 여러 가지 환경 분야에 있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스 자이델하고 이 한국법제연구원이 협력 관계를 계속 유지를 하면 결국은 한국법제연구원의 어떤 존재 이런 걸 또 이제 북한에서 잘 알려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앞으로 남북 관계가 좋아지게 되면 이 과거에도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만 남북한 연구기관 간의 어떤 자료 교환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공동으로 세미나도 개최하고 하는 이런 일들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남북한 간의 어떤 법학자들이 법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공동으로 모여서 학술위를 하고 하는 이런 형태의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제 한국법제연구원이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서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MOU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한스 자이델 재단은 사실은 우리 한국 내에서도 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지속적으로 연구 발표를 하고 있는 그런 재단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협력 관계를 좀 심화시키면 좋을 것 같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계획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내년 중요한 우리 그 정치 일정이 있고 또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면 5월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연구 과제들 내년도에 연구를 어떤 분야에서 어떤 주제로 해야 될지 상당히 좀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좀 고민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종전선언에 대한 논의는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종전선언과 종전 협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법률적인 개념화 이런 것들이 아직은 좀 불충분한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금년도에는 사실 정부에서 DMZ를 통해서 남북한 간의 협력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하여간 북한하고는 실질적으로 실현은 안 됐지만 우리 내부적으로 또 우리 국회 이런 쪽에서 관심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수시 연구 과제를 했던 DMZ 국제평화지대화 이런 연구는 상당히 시기가 적절했었는데 종전선언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연구 이런 것들이 아마 내년에는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기초 연구부터 시작을 내년에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특구법제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개성공단이라든지 금강산공원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북한이 대외적으로 개방했던 낮은 선봉이라든지 이런 법제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북한이 했던 여러 가지 특구 중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운영되었던 것이 개성공단하고 금강산 사업이고, 그리고 이제 낮은 선봉 정도가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남북한 간의 어떤 협상이나 또 그 판문점 선언이라든지 이런 합의의 어떤 큰 줄기를 보게 되면 앞으로의 남북 경협은 특구를 중심으로 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구 법제에 대한 연구, 특구 법제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법제도 필요하겠죠. 우리가 개성공업지구 개성공단을 하면서 개성공단은 북한의 공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규율을 할 수는 없지만 우리 남한이 개성공단에 들어가는 우리 기업들을 지원하는 지원법제를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는 형태로 제정을 한 바가 있고요. 그 북한은 개성공업지구법을 제정을 했으니까 남한과 북한의 법제가 필요하고 또 남북한 간의 합의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삼원적인 차원에서의 특구법제를 한번 연구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이제 지원법제 말씀을 제가 많이 드리는데요. 남북한 간에 뭐 여러 가지 철도 도로 연결이라든지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 대해서 합의를 한 상태에서 그 사업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추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뭐 체제라든지 또 재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는 어떤 특별법 형태의 지원법이 상당히 부족한 것이 사실인데, 이런 것에 대한 어떤 표준적인 그런 법률안, 이런 것들을 한번 법제연구원에서 구상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지금 남북관계는 좀 막혀 있긴 하지만 지금 판문점 선언이라든지 특히 이제 지금 북미 간의 정상회담이 개최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남북 관계가 다시 시작이 된다면 지금까지 해왔던 남북 경협의 수준보다는 조금 한 단계 높은 그런 단계에서의 남북 관계, 남북 경협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 본다면 부분적으로 통합이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아까 제가 특구 말씀을 드렸지만 일정한 구역을 정해서 그쪽에서 생산과 소비 활동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지는 동네의 어떤 하나의 시장 개념 이런 것들로 이행될 가능성이 높고요. 아마 정부도 큰 방향은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남북 교류 협력의 과정에서 생겨나는 하나의 시장 형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 이런 것들도 필요할 것 같은데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과제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조금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금년도에 통일법 포럼이 매우 잘 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통일법 포럼에는 주로 이제 법률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이제 뭐 법대 교수님이라든지 로스쿨의 교수님이라든지 또 변호사분들 뭐 이렇게들 오시는데 올해도 이런 포맷으로 일부 이루어졌습니다만 김현철 통일부 장관께서 오셔가지고 강의를 해주셨듯이 이 통일법 포럼에서 너무 법률적인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이 법률을 하시는 분들이 그동안 들어보지 못했던 이런 남북관계 현황이라든지 아니면 북한의 정세 문제라든지 또 국제 정세,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국제 정세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가 또는 현장에서 뛰는 기자라든지 언론인들 이런 분들도 전문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한번 모시고 얘기를 들으면 조금 더 북한을 조금 더 이해하는 가운데에서 북한법을 연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슈 페이퍼 같은 게 좋은 보고서들이 많이 있는데 이걸 좀 나중에 단행본 형태로 좀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
가능하다. 내년도에도 이슈 페이퍼를 하시겠지만, 그렇게 해서, 조금 약간 체계적으로 해서 단행본으로 한번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엮어보는 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금년도 제가 보니까 가장 남북관계는 상당히 침체했지만, 우리 한국법제연구원의 이 통일법제팀의 활동은 상당히 활발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도 많은 성과가 있으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찬호 변호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공군사관학교 최은석 교수님께 말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최은석입니다. 오늘 여같이 이제 연말에 연구성과 보고회 자리에서 토론을 맡게 된 것을 연구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그 연구 보고서는 사실 좀 다른 때하고 다르게 상당히 일찍 자료를 배포해 주셔서 좀 미리 일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매우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법제연구원에서 어떻게 연구를 해오셨는지를 이렇게 좀 한눈에 이렇게 알아볼 수 있어서 저 또한 많은 좀 도움이 됐던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법제연구원의 그 통일법제 연구팀에서 연구를 활발히 하셨다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뭐 크게는 한 3가지 정도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3가지 트랙으로 연구 보고서, 그다음에 이제 국내외 네트워크, 그리고 이제 발간 사업, 이렇게 이제 큰 그룹에서 나눠서 이제 연구 보고서 나름 이제 또 MOU 체결하시고, 그리고 이제 민관 서로 이런 이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어떤 학술 자료를 좀 공유하고 이렇게 하신 부분은 상당히 좋았다. 무엇보다도 이제 MOU 체결이 굉장히 좀 앞서 우리 유지성 팀장께서 말씀하셨지만 한스 자이델 재단은 그동안에 이제 관계자들이 이제 방북해서 북한의 현실적인 그런 어떤 교류라든가 정보 이런 부분을 실제 그 관에서 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을 민에서 이렇게 협조를 해주고 그런 것을 서로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은 저는 상당히 그런 어떤 네트워크를 활용한 특히 이제 MOU 체결을 해서 뭔가 기관과 기관 간에 이런 이제 좀 결속력과 그리고 이제 북한의 현실적으로 어떤 그런 정보 이런 부분을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통로가 되는 소통 창구가 되는 그런 아주 좋은 기회이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정보를 활용해서 그동안 해왔던 연구를 좀 더 검증하는 그런 이제 네트워크가 굉장히 저는 소중하다, 좋은 그런 성과를 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우리 이찬호 변호사님께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부분은 좀 제하고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우선 이제 연구 보고서 이렇게 전체 그 사업 총괄표 보시면 수시 연구하고 이슈 페이퍼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밖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토론자 입장에서 보면 수시 연구가 있다면 근데 왜 기본 연구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수시라는 물론 이제 여기에는 북한 법제 기초 연구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수시 연구는 현실적인 현안 문제를 다루는 그런 입법 동향이라든가 남북 현안 법제 이렇게 다루는 쪽으로 이렇게 카테고리를 묶고 그리고 이제 북한 법제 기초 연구를 아니면 무슨 기본 연구나 기본 과제 연구 이렇게 해서 그동안에 통일 법제가 계속 하고 있는 뭔가 기본 스터디라고 할까요? 그렇게 좀 스트럭처를 좀 구분해서 그렇게 좀 트랙을 나눴으면 더 좋겠다. 그러면 좀 보는 사람도 그렇고 성과도 그렇게 날 수 있다. 왜냐면 수시 과제만 한다라는 이런 인식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통일법제팀은 이런 기본 연구를 이렇게 단계별로 해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줬으면 좀 더 효과적으로 대회에 알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슈 페이퍼는 아까 이찬호 변호사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저는 이걸 이슈 페이퍼가
아까 뭐 책으로 발간도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뭐 연구자 입장에서는 이걸 참고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제 외부에 이제 다른 좀 소위 말하는 이런 이제 연구 성과를 확산시키는 이런 측면에서 성과 확산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슈 페이퍼를 전문가들이 주로 활용하지 일반 소위 말해서 꼭 법학자가 아니더라도 뭐 북한 정치나 사회, 뭐 보건, 경제 이런 쪽에 하시는 분들도 간단하게 이런 이제 어떤 인포메이션을 줄 수 있는 신속하게, 그리고 페이퍼가 길지 않은, 소위 말하는 이제 뭐 제 생각으로는 남북관계 법률 브리핑 뭐 이런 정도의 타이틀로 하든가 뭐 네이밍을 좀 해서 분량은 한 두세 쪽. 그러니까 기존의 이슈 페이퍼는 정식 연구 보고서보다는 좀 작지만, 그죠? 한 4, 50페이지? 뭐, 이 정도, 3, 40페이지? 뭐, 이 정도였지만, 저는 그보다 좀 더, 작은 분량의 한 두세 페이지. 뭐, 이 정도로 해서, 뭐, 북한의 새로운 법제가, 소개가 되거나, 아니면은, 뭐, 기존에, 지금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이런 핫한 이슈들을, 이제 법제연구원의 전문가 분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하거나 아니면 외부의 전문가를,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이제 좀 간략한 브리핑 형태로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가 되고, 그것을 뭐 홈페이지를 활용하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회원에게 이렇게 이제 소위 말하는 메일링 리스트에 넣어서 이렇게 좀 전달하는, 그렇게 한다면은 좀 더, 법제팀에서, 통일법제팀에서 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 좀 널리 확산도 되고, 그리고 성과도 이렇게 좀 보여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렇게 대국민 서비스 차원에서 이렇게 좀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그런 방법,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이런 이제 그 남북관계 법률 브리핑에서 두세 페이지로 이렇게 좀 압축적으로 해서 좀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뭐 이산가족 얘기 많이 또 우리가 종종 얘기를 했었지만, 저는 이제 뭐 앞서 내년도에는 지금과 다른 뭔가 좀 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남북관계가 저는 될 거라고 좀 기대를 하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그동안에 계속 얘기됐던, 사실 이산가족, 이 문제.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올해도 통일부에서 이산가족 실태조사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존자가 약 한 5,300명 정도가 현재 조사가 됐는데, 아직 약 한 82% 정도는 생사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더 고령자가 더 이렇게 현재 대부분 다 고령자이시지만 이분들이 생존해 있는 동안에 좀 뭐 적어도 영상으로 만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최근에 이제 우리 이산가족이 가족들이 이제 북쪽에 있는 북녘 땅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영상 편지로 한 24,000개 정도 만들어 놨는데 아직도 보내지 못하고 있다는 뭐 그런 이제 안타까운 상황을 생각해서 내년에는 좀 이런 이제 이산가족 관련된 그런, 왜냐하면 남북 관계라는 것은 결국엔 인적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저는 사전에 이런 이제 어떤 인간의 최소한 인간의 이제 그런 행복 추구라든가 그리고 개인의 그런 어떤 기본적인 그런 인권은 좀 실현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한 가지 마지막 말씀드릴 것은 최근에 이제 그 남북 관계에서 이제 종전선언도 많이 얘기했지만 저는 이제 대북 제재 관련된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물론 그전에 연구를 좀 하셨지만 좀 더 이렇게 뭐 그게 수시 연구 과제가 되든 아니면 이슈 페이퍼가 되든 좀 더 대북 제재와 관련된 그런 연구 보고가 좀 더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한번 가져보면서 이만 토론에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조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시간이 조금 많이 지체되어서 우리 유지성 팀장님께 1분에서 2분 정도 시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두 분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평상시 생각했던 부분도 많이 말씀을 해 주셨고, 지적사항에서, 내년에 좀 이렇게 해가고 싶다고 했던 것들, 좀 실현이 어렵다고 단념하고 있었던 부분들도 있었는데, 이것을 좀 제시를 명확하게 해 주시니까 제가 좀 힘을 얻어서 외부의 의견이 이러하니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라고 원내에서 적극적으로 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슈페이퍼 관련해가지고 이게 온라인 발간의 필요성이 요즘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저는
제가 외부 기관을 방문을 했을 때 그 기관 테이블에 이슈 페이퍼가 놓여 있는 것을 여러 번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슈 페이퍼가 오히려 정부에서 보기에는 연구 보고서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편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 종이 발간을 계속 고집을 하고 있는데요. 이찬호 변호사님께서는 나아가서 종이 발간된 것들을 묶어가지고 단행본으로도 한번 엮을 필요가 있다. 이게 지금 책이 여러 권이 아마 지금까지 나온 이슈페이퍼 다 합치면 한 100권 정도 될 겁니다. 이게 전부 다 제각각 지금 막 산발해 있는 상태인데 이거를 좀 분야를 나눠가지고 엮어서 우리가 좀 체계적으로 편집을 잘 해가지고 내는 것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종전선언에 대한 연구가 지금 종전선언에 대해서 계속 부정적인 보도가 나오고 있어서 안타까운데 이건 이제 보도는 보도인 것이고 저희 연구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통일부나 BH에서도 종전선언에 대한 것은 좀 집념에 가깝다고 할 만큼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계속 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전선언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평화협정 이야기를 했으면 좀 나은데 종전선언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하겠다고 하니까 이 법적 효력 창출의 의도가 정부에서 처음부터 없는 거 아니냐. 그러면 조약성이 부정된다. 그러면 그 법도 아닌데 왜 법제연구원에서 하냐. 또 이런 말이 나올까 싶어서 굉장히 조심스럽기는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어쨌건 이거는 정전협정에서 평화협정까지 세 가지 패키지로 묶어가지고라도 좀 연구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특구법제도 마찬가지로 이제 북한법제 기초연구에 붙여갖고 내년에 연구에 반영하는 것을 좀 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현석 교수님 말씀 관련해서 수시가 있는데 기본 보고서가 없느냐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연구원 체계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구실이 있고 사업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그래서 저희는 사업실이기 때문에 사업실에서 쓰는 보고서는 수시 보고서고 연구실에서 쓰는 게 기본 보고서라는 걸로 명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수시 보고서지만 저희가 볼륨 있게 올해처럼 시리즈로 잘 엮어서 나간다면 이게 제목만 수시 보고서를 어쩔 수 없이 쓰지만 사실은 기본 보고서에 가까운 그런 보고서 또는 기본 보고서를 능가하는 수시 보고서도 저희가 못 쓸 것은 아니다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은 원내에서도 좀 계속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는 입장이 저도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슈 페이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최현석 교수님 말씀하신 것은 이슈 페이퍼보다는 조금 더 라이트한 즉각 현안 대응을 할 수 있는 이슈 브리프라고 하거든요, 저희는. 그걸 저희도 이제 좀 만들고 싶습니다. 근데 이슈 브리프가 이게 좀 현안이 자꾸 나오면 즉각 내기가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이게 약간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응한다고 하는 게 이슈 페이퍼를 좀 얇게 내자, 요 정도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제 능력도 그렇고, 이제 저희 기관에서 여러 가지로 조금, 사정상 이슈 브리프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낼 수 있다면 이슈 브리프도 좀 적극적으로, 발간할 수 있도록 아주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웹진이나 메일링 서비스 같은 것들도 되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저희 연구 지원하는 팀에서는 좀 반응이 조금 소극적일 수도 있는데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양한 말씀들 많이 주셨고요. 수시과제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 사업에서 수행하는 수시과제는 정책 보고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이밍을 그렇게 하도록 좀 전체적으로 묶여있는 상황이라서 좀 더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그 미래법제사업본부 세션의 세 번째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